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고자 합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장윤선의 최강 시사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죠. 어제 저녁에 체포 적부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자, 일단은 기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네. 법조인들이 이것은 100%다. 그리고 체포 적부심이라는 것조차도 뭐 변호사님 저보다 훨씬 더 제가 전문가- 찾아봤어요. 네. 좀 신경 쓰여서. 예. 작년에 6건 했더라고요. 한 해에 예, 재작년에 4건 했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냥 한 건으로 기록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첫 유일한 번째 건이 건이 될 수. 한데, 예. 그래서 대체로 체포 적부심은 하지 네. 않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구속 구속 적부심 있죠. 적부심을 예.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번 경우에 전반적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래도 워낙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어떤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윤석열 그 대통령 측에서 볼 네. 때는 이마저도 이제 완전히 기대가 허물어진 거다. 그동안 계속 서부지법에 관할 건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앙지법에서조차도 옳다. 문제가 없다. 체포 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상 확약해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은 좀 다투기 어려운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또 다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예.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좀 100%, 99.99999%인데 네. 또 일부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엉뚱한 변호사들은 네. 인용된다고 뭐 또 그러니까요. SNS 글 써놨고 이러더라고. 제가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렇게 믿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그 관할 부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실제로 그 공수처법 31조에 네. 분명하게 재판 관할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을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 관할로 한다. 네. 다만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없죠. 이 앞소절의 문장을 가지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한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고 이제 기자들이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다 보도하지 않으니까 그게 답답해요. 그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꼼꼼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다 보도를 했더라면 이게 아니네. 공수처법에 되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기자님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무슨 정책 쟁점인 것처럼 네.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부 법조인들. 그 법조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치적인 얘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기자들이 제대로만 짚어주면 이게 네. 논란이 1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는 법률에 따라서 집행하는 네. 영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논란과 정쟁거리를 만들면서 마치 서부지법에서 이제 정계선 법원장이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됐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럼 무슨 일련의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제 일종의 이제 정치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는 혼선과 혼란을 부추긴 저는 그런 언론의 문제도 심각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 이런 관할이나 형소법 110조 문제 예. 등등 지금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냥 주장하는 거로 말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왠지 그게 정말 쟁점인 것인 양 스포츠 중계하듯이 네. 계속 언론에서 이쪽 그렇습니다. 저쪽 보도를 하거든요. 정말 잘못됐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패널이 뭐 압니까 그 사람이? 예. 민주당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패널들이
그냥 그 정치적 그 견해에 따라서 법적 해석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명명백백하게 그것은 네.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서 제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에 기반해서 법률적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영 논리에 따라서 법도 왜곡하다 보니까 네. 지금과 같은 사달이 계속 나는 거고 저는 윤석열 측의 목적은 너무나 명징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일종의 이제 극우 세력들을 모아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네. 그런 플레이에 불과한 건데 거기에 끊임없이 우리 언론들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쪽 반 저쪽 반 양비론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보도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맞습니다.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국은 체포영장 적부심 네. 뭐 당연히 기각이 됐고요. 자, 이 와중에 윤석열 측에서 오동훈 공수처장 네. 또 우정수 국수본부장입니다. 네. 국가수사본부장인데 내란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 밝혔네요. 근데 저는 내란이요? 또 내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을 한 적이 없다.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네. 그리고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었다. 그리고 국회가 입법 계속 그 대통령의 이제 법률안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예산안을 다 깎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라는 그 사실 막 우리들의 평온한 밤을 해쳤던 그날 12월 3일의 밤에 발생했던 그 폭동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건데 오히려 본인들의 그 잘못을 그 사법 심판대에 올려서 법률적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라는 것에 특히 대해서 체포 집행한 거를 억지로 내란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영장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사적으로 네. 이를테면 사설 경호원들이 가가지고 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러 간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관과 검사들이 함께 가서 집행을 하는 그 자체를 그걸 어떻게 내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이제 자기 변명을 위한 우기기밖에 안 된다. 안타까운 게 이것도 막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언론에서 왠지 그런 것처럼 하면 진짜 다 그렇습니다. 나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헛소리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 헛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헛소리요. 예. 헛소리를 뭔가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한다는 거는 그것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는 행동이고요. 사실은 답답합니다. 예. 근데 끊임없이 네. 이제 불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날 그 아침에 2분 43초 분량으로 영상 메시지를 냈는데 이 자리에서도 피의자 윤석열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불법의 불법이다. 아이고, 참.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장 집행도 불법이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공수처법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약 관화하게 나와 있는 법조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그냥 간과한 채 뭐라 그러냐면 이 관할법원도 아닌 그 중앙지법도 아니고 서부지법에서 이런 영장 들고 와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법원도 문제고 공수처도 문제고 경찰 너희도 문제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건 다 불법이야 라고 본인 스스로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 법체계는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그 상황을 교란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제 정치행위고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포 집행할 때 지지자들이 들고 있던 피켓을 보셨을 거예요. 네. 영장, 불법, 체포, 무효, 네. 뭐 불법 체포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그걸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엉뚱한 얘기 정말 헛소리 같은 것들을 네. 보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변호사님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고발 대상은 되는 겁니까? 고발은 다 됩니다. 아. 고발은 다 돼요. 그냥 고발은- 다 고발해요, 그냥. 고발을 한다고 해서 이걸 보도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희도 지금 다루고는 있죠. 어처구니 없어서 다루고는 있지만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들이 내란했잖아요. 지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예. 그러니까 내란을 한 주체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내란을 그 범죄 고발은 가능해요. 네. 고발은 다 가능한데 네. 이걸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룰 필요도 사실 없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뭐 눈을 돌리기 위해서 아니면 뭐 어떤 왜 그런지는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네. 이게 왜 내란입니까? 정당한 법 집행 절차인데요. 불법 영장.
불법이 하나도 없어요. 불법 영장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아, 불법적 요소가 정말 하나도 없다. 우리 박지훈 하나도 변호사님이 없습니다. 딱 명토 박아서 불법 하나도 없어요. 일도 1도 없습니다. 없다. 예.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보수 패널들 만나보면 네. 뭘 막 적어와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일종의 이제 무슨 단톡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연구하는 것 같아요. 입장을 딱 정해가지고 그걸 쫙 뿌리면 그것에 기반해서 네. 이제 언론에 나와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맞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서 뭐 법률 검토를 한다거나 스스로 취재를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사실관계를 보고 이거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가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일종의 뭐 지령이라고 네. 해야 됩니까? 그런 것 그게 같아요, 내려오면 제가 봐도. 그냥 그걸 얘기를 계속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답답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기본은 해놓고 거기서 정치 쟁점이나 그렇습니다. 다툼을 해야 되지 기본부터 부인을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거 딴 거 하나 딱 갖고 와서 예. 뒤에 다른 거 다 있는데 맞습니다. 다 배제하고 예. 장난칩니까? 가지만 장난칩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여론조사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생각이 듭니다. 규합하고 자기 지지 세력을 네. 모으기 위해서 끊임없는 정치 교란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네. 근데 양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그런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결국 체포 적부심 기각됐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변호사님께서 저 네, 훨씬 더 48시간인데 중간에 체포 적부심 동안은 네. 쉽니다. 정지가 됩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박 변호사님 혼자 하셔도 될 것 아니에요, 같아요. 아니에요, 법률 아니에요. 전문가셔서. 원래는 10시 33분에 예,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10시 33분까지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기한이 멈췄기 때문에 네. 아마 저녁 때까지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조사를 뭐 더 이상 자꾸 안 받고 있으니까 예. 구속영장은 이제 지금 청구를 하지 않을까 또 그렇습니다. 생각도 됩니다. 잠깐 설명을 좀 네. 드리자면 공수처가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 나온 거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네. 다시 또 나와라 재조사를 통보한 상태이고요. 10시에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어제도 사실은 오후 2시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서울구치소에 머물면서 공수처 조사를 완전히 불응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에 또 나와라고 했을 때 과연 응할지. 왜냐하면 조사 자체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진술 거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좀 전에 들은 바에 네. 따르면 아, 우리 박 변호사님 취재하셨어요. 취재 예. 아닌 취재를 좀 해보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네. 엄밀한 의미의 진술 거부권은 아니더라고. 입을 꼭 어. 닫고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묻는 말에 동문서답을 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당신은 윤석열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냥 딴 얘기를 하면서 진짜요? 그래서 어제 보도 중에 기억나는 게 있을 예. 겁니다. 장 기자님도. 어제 충분히 난 얘기를 했기 얘기했다.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출석하지 없다. 않겠다라고 예, 하는데 이미 다 얘기했다. 진술 거부권 행사했는데 근데 왜 무슨- 얘기를 했냐 이렇게 예. 저는 의심이 들어서 예. 확인을 좀 해보니까 아.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근데 왜 기사에는 일체 뭘 이름이 뭐요? 소위 얘기하는 인정신문에서 이름이 예. 뭐요? 주소가 뭐요? 당신 직업이 뭐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일체 아예 말을 안 아예 했다. 아마도 그렇게 보도가 된 거는 네. 정말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묻는 거와 황당한 다르게 예. 자기 얘기만 계속 한 걸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것은 좀 미심쩍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별명이 네. 미스터 59분 아닙니까? 다 명가 아닙니까? 네, 59분 대통령. 예, 혼자서 1시간 얘기하면 혼자서 못 59분 견디거든요? 말씀하시는 분인데 못 견디는데.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저는 조금 의문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 진짜 네. 아무 말도 안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엉뚱한 답변을 했고.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그렇죠. 딴소리를 한 거네요. 그래서 그러면 또 날인을 하든지 날인은 또 거부했거든요. 아, 정말 최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술은 해놓고 진술은 해놓고 동문서답 하고. 해놓고 날인은 또 거부하고. 야, 근데 이것은 조금 그 정신적으로 네, 맞습니다. 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더 조사도 가능할지도 의문이고요. 아, 조사 자체가. 지금 전략적으로 저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같으면 예. 진술 거부권 같은 거 행사를 하고 네네. 공판에 가가지고 다 하는 거 네, 그렇죠. 전략으로 삼거든요. 예, 예. 공판에 가서는 더 소리 할 거, 죄송합니다. 더 엉뚱한 소리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근데 실제로 전략적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네.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엉뚱한 얘기할 저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못할 것 같아요. 원래 아. 어제 적부심도 네. 본인이 출석하기로 했다가 그렇습니다. 또안 나오고. 경호팀 다 마련돼 있었는데 안 막판에 안 나가버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형사 절차에 대해서 예. 변호사들이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해줘. 혼을 내야 돼요. 꾸지람. 코치를 좀 하고. 예, 이래가면 꾸지람. 사형입니다. 아니 뭐 사형 무기징역 무기징역밖에 없으니까. 네, 셋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감형 받으면 30년 뭐 35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라도 변호사들이 조력을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간할 얘기는 하고 앉아 있고 예.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못 받고 있는 피의자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본인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나 싶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저런 분이 평생 검사를 하고 서울중앙 그 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하고 대통령까지 됐으니 네. 야, 저분 밑에서 조사받은 분들은 얼마나 끔찍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자, 또 다른 탄핵 심판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네. 진행 중입니다. 네. 자, 3회 변론 기일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네. 어떻게 보세요?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요때 끝내겠다. 2월 17일인가요? 19일 예. 잡았는데요. 예. 13일 잡았죠. 예, 13일. 그날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예. 따라와라. 예. 근데 와. 사실 어제 그 헌법재판소의 이제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막 나중에는 막 항의까지 네. 하면서 우리가 로봇이냐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심리기일을 잡냐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심 재판관 측에서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해진 규칙대로 그냥 따라와라. 이 기일에 마치겠다. 이제 이런 태도인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이대로라면 2월 말 3월 초에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 예. 예, 파면인지 아닌지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사실은 재판부 눈치를 봐야 됩니다. 주심 재판부 정의영 재판관이죠. 눈치를 보면서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네. 윤석열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걸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판부가 봤을 때는 특히 주심 재판 봤을 네. 때는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막무가내 인상을 좀 주긴 그리고 해요. 상당히 빨리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뭐 당연한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근데도 로봇이 로봇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예. 해야지요. 예. 잠을 안 자서라도 준비하고 나와야지요. 예. 근데 그래서- 그런 거 뭐 못하겠다, 기일을 늘려달라, 끊임없이 시간 끌기를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그건 다 받아들여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증인 신청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애누리 없이 지금 제가 지금 확인한 예, 바에 따르면 한 예. 10명 안팎 같아요. 10명. 10명 안팎이니까 뭐 지금 김용현 네. 뭐 지금 여인영, 여인영 뭐 지금 5명에서 정해졌다 했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끝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10명이고요. 저희가 한 2명씩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예. 한 명 하면 2명을 할 수 있는데 많이 하면 2명 하면 예. 5회면 끝납니다. 일주일에 2번씩. 다 잡아놨어요. 예. 그래서 저는 2월 13일이 종결이고 아하. 뭐 그 후에 판결문 쓰고 예. 뭐 심리하면 예. 2월 말에 3월 초에는 결론이 끝난다. 납니다. 예. 예.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스케줄상으로는 네. 아니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제 그 이창용 하는 총재가 네. 원달러 환율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30원은 우리가 지금 1,470원인데 그 중에 30원은 사실상 이제 계엄값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와. 그러니까 비상계엄 때문에 그러니까요. 달러 값이 30원이 오른 건데 네. 이것을 한 사람의 사고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의 사고 때문에 전 국민이 n분의 1로 갚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비용을 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지게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내가 여기서 더 버텨서는 안 되겠고 네.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불법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는 게 마지막으로 본인이 국민께 해야 되는 도리인 거죠.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고 너희들이 잘못이고 이것은 내가 아니라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킨 거고 이런 식의 공작을 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지지세를 몰아서 뒤엎을 수 있다는 아주 허무맹랑한 망상을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부추기니까 저는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고 네. 있어요. 있긴 근데 있잖아요. 저는 어제 국민의힘 예. 권성동 원내대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태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눈물도 흘리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 이제는 손절각이다 싶은데 여하튼 최소한 좀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네. 그게 하나도 안 보인다. 답답합니다. 지금 수사하고 탄핵 심판 좀 짚어보고 있는데 하나만 좀 더 봐야 될 게 네. 윤석열 측입니다. 계엄 포고령 관련해서
김용현이 이걸 잘못 뺏긴 거다. 이러니까 또 김용현은 예. 뭔 소리 하냐 잘 작성했다 잘 뺏긴 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게 제가 지금 이걸 진짜로 이게 드라마 장면인지 예. 저도 변호사지만 장난칩니까 이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예. 정말 실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우리가 이제 포고령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1번부터 위헌이잖아요. 네. 정치활동 금지, 그렇죠. 정당활동 금지. 그리고 저는 제일 기가 막혔던 게 베꼈다 하더라도 그 시절에는 전공의를 처단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없었죠. 없어요. 전공의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베꼈다고 주장을 하는데 있지도 않은 저는 이 전공의 문제는 반드시 피의자 윤석열이 넣었을 윤석열이 것이다. 넣었을 왜냐하면 의사 파업 등등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뭐 그것조차도 지금 김용현이 잘못 뺏겨왔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으니 진짜 얼토당토 아는 거고 심지어 어제 김용현 그 장관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한 거 아니다. 대통령이 검토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그렇죠.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저는 별 얘기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누가 시켰고 언제 했고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박 변호사님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었는데 끝까지 남에게 책임을 떠넘길 거다. 평생 자기가 뭘 책임지고 맞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기 네. 때문에 제가 장담컨대. 끝까지 김용현 경우에 따라서는 김용현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내가 할 수 없이 한 거다.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잘못 뺏겼다라고 답변한 걸 보면서 네.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답변은 뭐냐면 재판부에 내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네. 뭐 잘못 판단했거나 내가 한 거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아니면 다른 법률을 인해 예. 된다고 판단하고 했다라든지 예. 아니면 다르게 뭐 통제를 하려고 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쓴 게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잘못 뺏겨 왔더라고요. 아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근데 엄청난 문제는 사태에서. 요거는 변호사들도 변호사지만 네. 윤석열 주장이 강했던 것 같거든요. 아. 앞으로 변론 방식을 저는 좀 추측이 가능한 게 지금은 동문서답하고 입국 닫고 있지만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으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예. 할 겁니다. 예. 아마 탄핵 심판도 나올 겁니다. 예. 엄청난 엉뚱한 소리 나올 거고요. 아. 99.9%가 예. 타인한테 전가할 하는 걸 겁니다.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김용현, 네. 특전사령관,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 사람들이 한 자기하고 것이다. 밥 먹은 사람들 다. 저는 그걸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네. 군인들이 자꾸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계엄을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한 거다. 그럴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계엄을 통해서 질서 예. 한번 잡으려고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할 거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네. 저는 또 한편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투표를 잘해야겠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투표하기 전에 언론이 검증을 정말 제대로 잘해야겠구나. 국민검사 아니었습니까? 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검사였습니다. 언론 잘못도 있는 네, 거예요. 공정과 상식 진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상황을 보면 왕놀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손바닥에 예. 왕자 쓰고 나와서 예. 자기 부인하고 해군 함정위에서 정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최수근 그러니까요. 해병이 그해 7월 19일 날 돌아가셨고 그 유명한 VIP 경로설이 7월 31일 날 네. 터졌고 그리고 그해 잼버리 때문에 그 세계에서 온 청소년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예? 그리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한덕수 총리가 화장실 청소하러 다녔어요. 그때 선상 파티를 한다는 해군 군함안에 위해서 말이 됩니까 폭죽 그게? 가져와라, 노래방 기계 왜 없냐 이런 정신 걸 나간 했다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최소한 국가의 공직이 아니에요. 자기 사적으로 왕놀이 하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진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어떡하나 물이라도 가가지고 저 잼버리 행사장에 가서 자원봉사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요. 갔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려고. 예? 그랬는데 세상에 대통령 내외라는 사람들은 휴가랍시고 가가지고 뻔히 보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선상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군함에서 그걸 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제가. 자, 마지막으로 지금 특검법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이 이 자체적인 특검법을 이제 발의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하고 좀 전에 말씀했지만 권성동 대표 뭐 눈물도 좀 흘리고 네. 어떻게 이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오늘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갖게 되는데 네. 1차 뭐 권성동 대표 따로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 따로 만나고 나중에 이제 3자 회동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낼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이제 명칭부터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엄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국조특위만 하더라도 내란 국조가 아니라 내란 의혹 국조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아주 작은 미묘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논란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환 혐의와 외환죄, 관련된 것 같습니다. 수사 범위 부분요. 그렇습니다. 네. 수사 범위에서 뭐 수사 뭐 그 기간이라든가 수사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네. 수사 범위에서 이 외환죄를 어떻게 할 거냐가 주요 쟁점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전쟁 유도 혐의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거다. 아시는 것처럼 그 오물풍선 원점 타격 평양에 무인기 보낸 거 연평도에서 포 400발 포사격한 거 대북 전단 끊임없이 보낸 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살과 관련해서 HID 그러니까요. 공장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조사해야 된다라는 네. 필요성을 상당히 갖고 있고 이 내란의 본질은 사실상 외환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조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외환은 외교에 그리고 또 사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사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밝힌다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민주당의 강경과 온건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강경파들은 또 이거 외환죄 넣어야 된다고 어. 하고 온건파들은 그거 부차적으로 또 별도로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일단 내란 특검을 출발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네. 최상목 지금 대행이 예.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있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안에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면서 예. 뭐 수사 범위를 조금 예. 협의 보는 방식. 그렇습니다. 예. 막 내란 지금 선동 이것도 지금 들어가 그것도 중요한 있더라고요. 쟁점인데 예. 이제 그 내란 선동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되니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자기들의 문제가 포함되고 또 네. 반대로 또 전용기 의원 문제를 또 지적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카톡 문제에 민주파출소. 대해서 예. 민주파출소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워낙 시급한 사안이고 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울어요, 근데? 뭐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 오랫동안 자리에 그 집에서 정치가 뭔지 울지, 생각- 집에서 울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 게 저는 사실은 정치인들은 다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원총회 와가 거기서 예. 울면 됩니까? 뭐 그동안 그 친윤계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점은 뒤에 찍혀 예, 있습니다. 이제는 특검은 해야 된다. 손절하겠다. 이제는 손절하겠다. 특검으로 간다. 이해해라. 뭐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검 열차는 출발할 수밖에 없다.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윤석열 내란 사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한 최강시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배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윤석열은 왜 그랬을까 뭐 등등을 저희가 사실 배배촉에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하지를 못할 행동들을 예. 최고의 권력자가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네. 답을 좀 찾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체포돼서 구치소에 있는 상황인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진술 거부권에다가 이제 조사도 안 받겠다. 또 밥을 뭐 먹다 안 먹다 이러는데 저 지금 어떤 윤석열 심리 상태 우리 베프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공간적 공황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평생 그 공간에 갇혀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검사를 못하고 아시다시피 24시간 감시가 되는 그러니까요. 이 감시는 사실은 자살 때문에 감시하는 거거든요. 예. 뭐 극단적 선택.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금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주도해 본 적은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당해 본 적은 상상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공황이 분명히 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심리적 변화가 왔죠. 왜냐하면 사실은 체포적 부심을 신청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불리해져요. 예.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48시간이 시간이 정지돼 버리거든요. 예. 제가 변호사라면 하지 할 필요 없다 안 되는 거. 왜냐하면 그냥 48시간 흘러 보내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하루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루 더 있잖아요. 그렇죠. 저녁 때까지 오늘 10시 33분까지 끝나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걸 10시에 결정을 했다고요. 네. 밤 10시. 그러니까 예. 자기가 거기서 있어 보니까 공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안 된다고 해서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공황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적부심을 한 게 조금 이해가 되네요. 저는 법률적으로 이게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그 박변 같이 이런 전문 변호사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거예요. 근데 그 저녁에 혼자 앉아서 인사 보면 도저히 못 있겠다. 여기 그럼요. 뭐지? 네. 뭐라도 해봐야지. 그 적부심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간이 3평인데요. 예. 그 공간에서 혼자 있으면 사실은 네.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아무리 오죠. 그래도. 오죠. 자, 하여튼 뭐 지금 윤석열 상태도 그렇지만 특히 지금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모습들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봤었고 또 1차 때는 좀 그랬지만 2차 때는 체포 집행이 잘 됐다는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돌이 없이 끝나는 거 이게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베프님? 원래 이래야 되죠. 이래 돼야 되겠죠. 원래 이래야 되는데 여기 속에 숨겨진 얘기는 경찰이 그냥 허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심리전이라든가 밑 작업을 많이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은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도 경찰 했던 분들도 그럼요. 있고 당연히 인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경찰은 여러 가지 대규모 작전을 할 때는요. 미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아하. 흔히 말하는 그걸 심리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심리전. 네. 설득을 하죠. 이렇게 했을 때 너는 나서지 마라. 불이익한다. 네. 내가 가서 너를 체포해야 되겠니?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은 사실은 인간이고 네. 관리가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밑작업을 최소한 3, 4일 동안 합니다. 했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경찰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 경찰 자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 소위 말하는 그 마수대나 강수대 이런 사람들은요.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압력을 넣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예. 사무실에 안 나왔습니다. 휴가 내고.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박종준이라는 사람은 이걸 너무 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종준의 입장과 흔히 말하는 유아파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 이게 사실은 공수처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작업을 안 한 거죠. 못 한 거죠. 1차 때는 이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경찰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막 인력들 대거 동원한 것도 동원한 거지만 그 전에 심리전을 펼쳤던 그렇죠. 거. 당연히 해야 될 1대1 겁니다. 심리전.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 근데 제 눈에 띄었던 게 저희 생방송 그때 당시 체포 영장 집행 과정 했었는데 차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차벽이 있는 거를 사다리를 타고 경찰들이 올라갔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걱정을 좀 했어요. 저 차들은 어떻게 빼지 했는데 차가 싹 빠지더라고요. 쓱 빠지는. 알고 보니까 그게 차 키를 다 꽂고 갔다는 네, 거잖아요. 꽂고 가는 거죠. 원래대로라면은 차 키를 가져가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길을 터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리 이제 작업이 된 거죠. 아, 그것도 해라. 근데 키는 꽂아놔라. 꽂아놔라. 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꽂아놓건 네. 넣건 니네들 책임 아니지 않느냐. 네네네. 윗사람들을 체포가 갈 텐데 니네들이 굳이 그 불이익 받을 필요 없다. 네. 우리가 그거는 뭐 그러니까 쉽게 뺀 거죠. 뺀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특수 레카차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예. 안 되면 예. 레카차를 통해서 예. 차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는데. 지게차 레카차 다 준비돼 있는데 예. 굳이 왜 세금 쓰냐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키 딱 꽂아놓고 운전해서 나오면 돼요. 나오면 되는 거를 참. 굳이 충돌할 필요 없다 이거죠. 예. 지금 좀 전에 말했는데 강경파하고 온건파, 유화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좀 이제 보도됐으니까 박종준 처장은 전 처장이긴 한데 좀 온건파였고 예. 이광우나 김성훈 같은 사람은 좀 강경파였는데 출신이 좀 다르죠. 예. 그 쪽에 갈등은 계속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네. 내부에서는 경호 공무원 출신들이 주로 김성훈 쪽에 있지만 네. 사실은 경호 공무원들도 소위 말하는 늘공들입니다. 아하. 계속 대통령이 바뀌어도 어차피 거기 있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소위 말하는 무슨 라인 이런 사람들이 네. 자기 어떤 공 때문에 이렇게 버틴 거죠. 사실은 박정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본부장들도 네. 적당히 고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았는데 네. 사실은 위에 계시는 뭐 여사님이나 아니 일부 뭔가 그런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호관들을 사지로 내몬 것 같습니다. 아하. 생각해 보세요. 그 총을 노출시켜서 시위한다. 누구한테 시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 그런 무력 시위라는 건 예. 상상을 못하죠. 그렇죠. 아니 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법 앞에 그런 무기를 들고 그런 말이 됩니까? 깡패죠. 그럼요. 조직폭력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경호처 직원들은 알았던 거고요. 알았죠. 또 말씀대로 우리 베프님 말씀대로 경찰 가족도 동원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전으로 예. 했다라고. 뭐 당연히 그건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네. 법의 명령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영장 집행에 그렇죠. 따르면 되는 거죠.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무리하게 군 사병을 동원하고 뭐 하고 이런 바보짓을 네. 이 강경파들이 주도하니까 공무원들이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안 지금 따르죠. 공무원들이 안 따릅니다. 그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다. 자, 그리고 체포 직전에 눈에 띄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속 이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보도가 더 많이 보더라고요. 뭐 먹는 거. 샌드위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샌드위치. 이게 뭐 저는 뭐 대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잡혀 1차 때는 막 거부했고 2차는 곧 이제 경호처가 길을 터줬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뭐 샌드위치 만들어 가지고 직접 건넸다 참모들한테 이건 어떤 심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데 최후의 만찬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식구다. 예. 그래서 참 이 양반들이 너무 수준이 낮다. 네. 이게 무슨 뭐 우리는 같은 식구 조폭이니까 같은 식구니까 이렇게 배신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뭐라거나 올가매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거를 이제 소위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포장을 아, 그걸 뭐 또 멋있는 것처럼 되게 멋있어요. 뭘 샌드위치를 거기서 먹는 게 정상입니까? 거기에 정신 차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바깥에서 네. 지금 조폭 잡고 일선 민생 치안을 해야 되는 1,000명 넘는 형사들이 와서 그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요, 밖에.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나가서 네. 형사들한테 미안하다, 네. 수고한다, 여기까지 온 거 유감이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지. 차라리 그렇죠. 그게 맞죠. 예. 근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자기 식구들만 챙겨서 이거래요? 이건 너무 유아적이고 아하.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 자기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자기애가 너무 강한 자기 방식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하. 이게 분리불안 때문에 퇴행적이다. 음. 그러니까 뭔가 떠날 것 같으니까
보통 애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애들이 이렇게 분리불안이 생기면 먹는 것부터 생기잖아요. 예.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곧 가야 되니까 네. 먹고 싶기도 하고 이런 분리불안증이 이 샌드위치 통해서 발현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퇴행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아. 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일부러라도 그래야 돼요. 당연하죠. 일부러. 마음적으로는 네. 상당히 불안하고 두렵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연하게 행동해야죠. 뭐 샌드위치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앞에 나가서 형사들 앞에 네. 미안하다. 당신들 고생시켰다. 네. 그렇지만 나도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다. 얘기하는 게 이런 맞죠. 식으로 해야 해서 당당히 나가야지. 속으로는 막 떨리고 네. 해도 그죠? 근데 뭐라고 했으면 거기 안에서 네. 들어와. 네. 들어와서 뭐 얘기해. 막 하고. 샌드위치 같이 먹자 그러고. 그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 또 마지막에 영상 같은 것도 보셨을 것 같은데 영상 메시지도 있어요. SNS. 그거를 준비된 게 아니라 네. 거기서 그냥 찍은 것 같아요. 찍었어요. 예. 아마 휴대전화로 찍었던 예. 생각이 뭐 들고. 윤상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찍었다고 하는데 예. 모르겠어요. 뭐 예. 저기. 뭐 경호관이 찍었을 수도 예. 있고요. 근데 너무나도 뭐라고 하나. 이건 국민들을 만약에 대국민 성명서를 낭독할 정도라고 하면은 네. 그게 아니라 공수처 앞에서 포토라인에서 얘기해야죠. 정상적으로.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소수의 자기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네. 직원 폰으로 이제 찍은 영상 메시지고 또 그 9,000자 분량의 6필 원고도 공개가 됐습니다. 당황하시지 않으셨어요? 밤새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밤새 일을 하신 게 맞습니까? 아, 그렇게 정확하게 보면 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네. 인데 네.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일을 정신은 하셨나요? 일을 빼면 딱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일이다. 그러니까요. 아, 그건 일이 아니죠. 일이 아니죠. 그건 자기의 그냥 예. 이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게 그거죠.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아, 계속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아하. 가스라이팅이 된 것 같고 예. 그렇게 하니까 나는 되게 열심히 일한 대통령인데 왜 날 가지고 그래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마리오네트 증후군 지난 시간에도 짚어주셨는데 문제는 누구 하나 이 사람을 직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었죠. 예. 아무도 오히려 없고. 김건희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버리고. 가스라이팅 해버리고 예. 그리고 그 되게 웃긴 장면이 벌어진 게 네. 뭐냐면 바깥에서 울고 막 했던 나경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국회의원들도 예. 그죠? 국민의힘. 예. 근데 정작 관저로 부른 사람들은 박충권이라든가 윤석열 네. 같은 사람들 뿐이에요. 맞습니다. 윤상현 같은. 그리고 이용 전 의원도 그렇죠. 예를 들어갔다고 들면. 그러고요. 예. 그러니까 정작 자기를 위해서 진짜 바깥에서 뭘 하는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불러가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네. 괴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인식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돼서 받아들인다고는 거기서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끝까지 자기의 메시지를 보고 이 메시지는 사실은 보면 국민한테 뭐 미안하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메시지보다는 지지자들한테만 얘기하고 내 잘못 아니다 그렇죠. 남이 잘못했다 예. 부정선거 있다 뭐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는 것 같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전가하는 거 예.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설사 그걸 믿고 있다 하더라도 저런 편지를 저게 해가지고 한다는 게 어떤 사고방식 어떤 심리에서 그렇게 하는 근데 겁니까? 왜 계속 뭘 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아니 이걸 남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말씀드렸냐면 밖에 나가서 언론을 상대로 직접 얘기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 100장보다 낫죠. 알겠지만 공수처 그 앞에 포토라인까지 채워놨어요. 다 있었어요. 그냥 하게 하면 돼요, 진짜. 하게 하면 되는데 한 말씀하면 돼요. 그만큼 자신이 없고 음흠. 바깥에 상대하기가 너무 힘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인의 장막을 스스로 친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네. 페르소나의 껍데기 속에 숨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런 상태가 나타난다. 편지나 이런 것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또 직접 얘기하는 건 두려워하고 그렇죠. 이런 스타일인데 이번에도 그 메시지에 보니까 부정선거 얘기는 또 있더라고요. 그놈 부정선거. 아니 본인이 대통령이 되신 게 부정선거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도미 대통령 검찰총장 하실 때 그럼 그런 증거들이 있었나요? 없어요. 아니 그럼 본인이 부정선거 그럼 그 증거를 찾으시면 되지. 네. 굳이 왜 그 군경을 동원해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예.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터널 비전 속에 갇힌 거죠. 저런 사람이 갇힌, 어떻게 예. 국정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을 안 하신 거죠.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니까 예. 본인이 한 게 국정이라고 착각하시게 만든 거죠. 네. 그죠. 그렇군요. 그죠. 본인이 한 게 국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국정은 다른 누군가가 한 거잖아요.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엉망이 되고 그렇죠. 문제가 예. 되고 사실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출퇴근을 그렇게 제대로 안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됐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을 출퇴근시키는 그 사람들 예. 22경호대. 경찰들. 예. 그러니까 지금 차로 이동시키는 게 22경호대거든요. 네. 거기 나온 무정이 나왔잖아요. 네. 오늘도 안 나왔다. 네. 뻥카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뻥카. 그러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걸 열심히 한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열심히 했다고 그렇죠. 하는 거 보면 네, 네. 그거는 결국은 술 먹고 노는 거를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주 남들하고 다른 어떤 인식에 그게 빠져 있다 이런 거잖아요. 소위 말씀대로 말하는 하면. 궁정에서 네. 몇 사람 불러갖고 자기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정치라고 착각을 착각을 하게 하는 만든 것 거잖아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게 측근 정치고 그러니까요. 그게 문고리 정치인데 예.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 됐는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본인이 수사했잖아요. 네, 본인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걸 이렇게 더 잘할 건데. 그러니까 나쁜 걸 배워가는 거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 또 배포님 말씀드리니까 조금은 이제 네. 알 것 같긴 한데 그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든지 그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참 잘못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고통을 느끼는데 국민들께서 네, 이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것 기억을 같아요.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다음 선거나 이런 데서는 정확히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선거 기간이 꽤 길잖아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예. 토론도 하고 뭐 이 왕자 쓰고 나왔을 때 예. 그때 이거를 우리가 2년 반이라는 세월, 3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국가가 정지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그렇죠. 때는. 차제에 네. 직접 토론 같은 경우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사실 뭐 미국의 토론이 너무 흙탕물이다고 하지만 시간 제한 없이 직접적으로 막 공격하고 이 반박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 그 사람이 진 면목을 알 수 있는 건데 네. 딱 제한된 것만 하니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진 면목을 몰라요. 아니 근데 그 얘기들을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보고 거꾸로 그 상황들을 보면 다 나옵니다. 다 그렇지. 저 사람이 저 정도 깜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일반인보다 훨씬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동장도 하면 안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명확히 예. 이제 좀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평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저 요것도 한번 짚어보죠. 지금 홍준표 시장 이 뭐 얘기인데 현지 대통령 체포가 마치 남미의 어떤 나라 같다라고 SNS 글 올렸던데 그건 남미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는 이것도 좀 확인하고 부적절합니다. 예. 남미 국가들이 다 보진 않겠지만 중남미 국가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중남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물론 저는 없었던 것 예. 같은데. 한 30년 전에 있었죠. 있었습니까? 30년 전에 있기는 뭐 왜냐하면 거기도 쿠데타가 사실은 있으니까. 30년 전에 군부 엘리트들이 네. 군부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쿠데타를 해서 대통령도 되고 뭐 하면서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과거 청산 작업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고 네. 브라질이라든가 남미의 주요 국가들도 그걸 개혁을 해서 그런 걸로 많이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사람들은
남미의 20년, 30년 전의 모습을 옛날 보고 모습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말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들도 우리의 우방이고 그들이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걸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남미 봐라 뭐 깡패 조폭들이 있는 막 하면은 본인이 일개 필부가 아니에요. 시장입니다. 시장이나 된 주요한 정치인이 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누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두로 대통령과 말하자면 뭐 어떤 나라에 뭐 그런 구체적인 예를 들 때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분명히 30년 40년 전에 남미의 군부 지도자들이 네. 쿠데타를 통해서 한 과거 청산 작업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패에 연루돼 갖고 체포된 경우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모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지금은 또 많이 변했고 남미도 역시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폄훼하면 안 됩니다. 폄훼해서는 예. 절대 안 되고 일반인도 그런 글을 안 쓰고 하지만 대구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양반은 죄송합니다. 그분은 너무 이미지 정치라든가 자기 정치적 이익에 예. 갇혀갖고 그런 분들이 되게 단순하게 봐서 네. 상대방을 너무 얕잡아 보고 공격하고 그래서 자기 정치적 이득을 받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거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거 하려고 비유하려고 알지 못한 옛날 예. 얘기를 하면서 남미가 예. 잘못된 것처럼 폄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근거도 없는 거고 사실은. 예. 물론 지금 말씀드린 뭐 일부의 나라들이 그런 게 있어. 근데 남미가 큰 대륙이고 그 중에 일부가 안 남미의 그렇습니까? 나라가 한 20개국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그런 구체적인 걸 들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후져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뭐 하여튼 심리적 부분 이런 부분 경호처라든지 지금 윤석열 또 홍준표 시장 얘기까지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체포된 지 지금 사흘째입니다. 앞으로 내란 진상 규명 조사에도 아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의원님 지금 국방위에 계시는 거죠? 국토위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이제 국방위 예, 국방위원장 하고요. 예. 위원장을 하셨고 뭐 사실은 또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군법무관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예, 한 25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군대 움직임 같은 걸 보면서 좀 달리 좀 느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참으로 안타깝죠. 예. 과거에 저도 이제 계엄 업무도 했지만. 그러니까요. 참 이번에 제가 느낀 점은 또다시 군이 네.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꼈고요. 또 하나의 또 좀 분노했다 할까요? 그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안 된다라고 했던 장군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하. 예.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났겠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우리 군이 네. 이 정치에 이렇게 이용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군에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예.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정말 충성하고 있는 군인들 우리 현역들에게 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 예.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 줄 거냐 이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제 뭐 군에서 이제 뭐 장군 하시고 법무 장교라든지 군 법무관 하셨는데 이번에 그 보도 보면 방첩사에 이제 법무관들이 그걸 막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예. 그나마 그래도 참 어찌 보면 진흙 속에 연꽃이 예.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군인들 중에 법적 업무를 하는 군인들이잖아요. 예, 법무관들이.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나가서 서버를 탈취해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아마 그 일천양이라는 사람이 아마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그런 상황 속에서 기무사 그때 해편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방첩사에 이제 그 일처장이라는 그 사람이 법무 검토를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그 법무관들이 한 7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헌법상으로나 개헌법상으로 이건 불법이다. 네. 또 헌법기관에 대해서 어떤 기관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거는 군이 가서 그 서버를 어떤 가져온다든지 탈취하는 이 행위는 점검하는 행위 자체가 예. 법률 위반이다. 아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아마 좀 주저했고 네. 또 실질적으로 정보사는 출동을 했지만 네. 방첩사 요원들은 출동 대기 상태로 대기만인 거죠. 예. 만약에 오케이 그랬으면 갔겠죠. 불상사가 그럼요. 일어났을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또 그나마 지금 진흙 속의 연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또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포 과정 보셨죠? 네네. 43일 만에 이제 체포가 윤석열 체포가 됐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체포됐던 그 상황. 저도 참 참담함을 느꼈는데요. 아침 새벽에 5시부터 이제 생중계를 보았고 그날 6시에 또 비상의총이 소집돼 있었기 민주당 때문에 비상의총이요. 네. 예.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국격이 저렇게까지도 손상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참 윤석열 참 내란 우두머리죠. 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해서 계엄 이후에 다만은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했음에도 당연히 그런 줄 불구하고 알았는데 저렇게까지 공성정에 임하면서 온갖 그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는 보내면서 정당하게 발부된 네. 사법부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저렇게 거부를 할까 하는 그런 참담함이 있었죠. 자, 결국 체포가 됐고 이제는 어쩌면 법률의 시간, 조사, 법조의 시간이라고 해도 이제 무방한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 최초 조사는 비협조적이더라고요. 뭐 오늘 보도나 오늘 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동문서답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묻는 거도 답하지 않고 딴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날인도 거부했다고 그러고 조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체가 이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죠. 평생 검사로서 했고 검찰총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말이죠. 본인이 할 때는 옳고 본인이 당할 때는 또 틀리다. 이 말은 내로남불이죠. 본인이 검사나 총장 할 때는 다 예. 하고 그거는 달리 볼 게 아니라 네. 시간을 끌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 일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보내는 어떤 메시지를 네. 내 혼자 투쟁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나 결코 본인에게는 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시에 공수처에서 조사 출석해라 통보를 했는데 안 나가겠다고 하거든요. 이거 뭐 인치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다면 이제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강제 인치할 수도 있고 물론 예. 인치한다 해서 뭐 진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붙잡아 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아마 사전 조사 다 돼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 임무 수행자들의 즉 공범들에 대한 네. 이미 공소가 제기돼 있고 공소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충분히 묵비권이라든지 협조를 안 하더라도 네. 아마 충분히 뭐 조사 내지는 또 영장 청구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와중에 체포 적부심 또 기각이 됐습니다. 네. 중앙법원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시간은
저녁까지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왜 48시간 안에 네, 해야 연장이 됩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마 그 공수처에서 이제 어제 이제 네. 체포 적부심도 기각이 됐고 그래서 체포의 정당성이라든지 네. 그 적법성이 이제 입증이 됐고 그래서 아마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아마 청구하지 청구를 할 않을까 것이다. 그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발부 부분 뭐 이런 그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또 그동안의 체포 영장에 대해서 한 거의 아마 검찰이든 공수처든 네. 경찰이든 한 5번 이상을 네. 거부했기 때문에 예, 예. 어찌 보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인멸이나 뭐 도주 우려 우려? 네.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도 또 체포 적부심도 기각이 됐고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마 구속영장 거의 발부되리라 저는 그렇게 발부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 정말 이거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공수처장하고 그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두 사람이 내란이다라고 윤석열 측에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그야말로 법기술의 최정점이죠. 적반하장도 유분수고요. 예. 그거는 아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부 지지 세력, 네. 극렬 지지 세력에 보여주는 하나의 제수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뭐 본인에게 절대 이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게 받아들이지도 않겠죠. 네, 네. 내란을 해놓고 내란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네. 게 참. 또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 김건희 씨 관련해서 출국 금지나 네.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물론 뭐 필요성도 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뭐 도이치모터스 네. 그 수사도 지금 살아 있는 거고요. 또 창원지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명태균 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지금 한참 진행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녹취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필요성에 의하면은 뭐 출국 금지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그 요구하기에는 네. 다소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조국 합니다. 혁신당에서 요구를 했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네, 네. 민주당 차원에서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법 절차에다 맡기는 것도 아하. 아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원지검에서도 하고도 있고 이러니까 네. 혹시나 도망가거나 출국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그렇진 않죠.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또 부부 금슬이 좋다고 하니까요. 뭐 면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 얘기도 하면 지금 2차 변론기를 열었거든요. 이제 3차, 2차 특히 미뤄달라는 그 윤석열 변호인 측의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5명에서 이제 6명에서 2분이 이제 두 분 더 돼서 추가됐고 8분이 지금 한 분이 재판관이죠. 이제 현재 대기 중에 있는데요. 8분으로 구성돼 있어서 다행히 이제 심리는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지금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한 2번 했습니다만 보니까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명확한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심리를 좀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의중이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진행이 빨리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 마은혁 지금 재판관 그 임명이 나중에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우원식 의장이 했더라고요.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명도 또 사실상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럼 마음 다 갖춰져서 결정을 내리고 심판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어젠가 윤석열 그 변호인 측에서 우리가 로봇입니까? 못합니다. 너무 촉박하게 잡은 것 같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지를 않았더라고요. 하겠다라고 한 건 빨리 진행시키겠다 이렇게 의중을 드러낸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가 안정화를 빨리 시켜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고요. 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 헌정 질서가 지금 심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안정화시키고 특히 대외 신인도 경제라든지 네. 대외 신인도를 안정화시키는 게 또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월 6일 날 이제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 그때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아, 어떻습니까? 김용현 장관도 나오고 뭐 지금 여인영 방첩 사령관 같은 경우도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고 이 증언을 통해서 윤석열 측한테 이게 유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벌써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벌써 지금 벌써 좀 이렇게 좀 갈등하는 모양새로 보이잖아요. 윤석열 그 피의자와 김용현 네. 피고인 간의 서로 간의 그 포고령에 관련돼 가지고 서로 베끼기 논란. 티격태격하고 제대로 뺏겼느냐 못 뺏겼느냐 뭐 시킨 대로 했다든지 뭐 승인 받은 대로 했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은 결코 서로 간에 뭐 불리하다 유리하다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본인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베끼기 포고령 그거 올해 또 군대에 계셨고 하니까 그 포고령 베낀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걸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약간 수정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베꼈다기 하기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 1항을 보면은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라든지 전두환의 그 군사반란 이런 포고문에도 막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썼는지. 그러니까 1호. 분명히 베끼기는 아마 참조는 했는데 창조적으로 아마 국회에 대한 맞습니다. 집착을 하다 보니까 국회를 바로 넣은 거 아닌가. 저도 의도적으로. 나머지 것들은 비슷비슷했는데 1호하고 전공이 처단 부분 그 부분은 새로 추가했는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계엄 업무도 하셨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교감 같은 걸 하면서 기억이 나거든요. 이걸 봤는데 뭔가 비슷하게 한 것 같긴 한데 창조적으로 넣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변론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명백히 그 제1항 국회를 갖다가 활동 금지를 시킨다는 그 자체가 헌법 77조 위헌이니까요. 뭐 더 말할 것도 사실 없는 상황인데 답변을 또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좀 한심스럽다는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뭐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개변에 뭐 개변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니까 야, 정말 저도 같은 법조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 대리인이나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과연 그게 법률적인 변론인지 참 저도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변호사들이 뭐 의뢰인을 위해서 한다는 거 맞지만 좀 아니다 싶으면 그 의뢰인하고 동조는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변호사라면 알려는 줘야 되거든. 그게 변호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막 해가 이러면 그 의뢰인, 이 피의자, 피고인 그냥 사지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과연 법률적인 조언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항에 뭐 파면은 거의 기정사실화 해놓고 정치적인 메시지만 보내는 건지 이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게 특검법 합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자체 특검법도 지금 내놨어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눈물도 뭐 흘리고 했던데 좀 합의가 될 수 있습니까? 민주당 안 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이제 설 연휴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또 이미 이제 윤석열 피의자가 이제 체포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여러 수사기관에서 하는 문제를 특검이 일원화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또 오늘 본회의가 잡혀 있고 그래서 오늘 중으로 자정까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당의 또 입장이고요. 또 아마 그 여당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 안은 이제 외환까지 이제 넣어져 있는데 아마 그
그 문제도 이제 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 부분을 조금 줄여주고 네. 합의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수사 범위와 예. 그다음에 이제 내란죄의 그 선동죄 이런 그러니까 부분이 국민의힘이 이제 좀 의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예,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막 본인들한테는 또 좀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얼마든지 저희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뭐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특검 또 추천 부분도 여지가 있다. 예. 그런 열린 마음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기도 아마 하던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전 좀 그렇게 봅니다. 궁금한 게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적으로도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실 거 네.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났을 때는 본인들도 말씀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 참 곤혹스러워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집단적으로 뭐 당론을 어떻게 결정한다든지 그러면 또 당의 명령이 좀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이중적인 그런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확고하게 신념을 좀 네.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도 아마 특검법 뭐 재의결할 때 찬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역구는 뭐 다르지만 그 인근이잖아요. 저도 부산. 잘 알고 있고요. 또 같은 선수도 또 많이 많이 하셨으니까 또 같은 예. 동문이고 개인적으로는 예. 또 얘기가 통합니다. 아,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소신껏 하는 또 의정활동이라는 헌법기관으로서 예. 얼마든지 국민을 위해서 소신도 표현하고 또 행동을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당내에서 보니까 어떤 측면에 집단 이지매라나요? 따돌림이랄까요? 예. 뭐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과연 저게 그런 어떤 행동이 국민을 위한 행동인지 그런 건전한 또 의정 활동을 보장하는 건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조특위도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상황입니다. 2차례 기간 보고도 있었고요. 자, 앞으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다뤄집니까?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네. 이미 이제 그 군과 일반 행정기관 국무위원들 기간 보고를 받고 그래서 개헌의 비상계엄의 어떤 위헌성이라든지 네. 불법성 이걸 주로 많이 이제 확인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군은 또 구체적으로 출동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네.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실도 또 밝혀진 게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아마 다음 주 21일 날은 이제 합참이라든지 네. 지통실 또 그 별도로 밀실 그 회의실 그다음에 비원 벙커 이런 현장 또 그 검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돼 있고 또 청문회도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엄 비상계엄이 모의에서부터 네. 해제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림으로써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훈으로 삼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게 나중에 또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는데 윤석열 증인 채택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나올까요? 국힘에서는 뭐 격렬히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내란 혐의 국조특위이기 때문에 본인이잖아요, 윤석열이 빠지면 이거는 뭐 진짜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그리고 자신 국조죠. 있으면 나와도 저는 나올 수도 있다. 예. 나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네. 의결을 했고 증인으로 채택돼 있고 뭐 당당하다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럼 만약에 안 나오면은 동행명령이라도 해서 아하. 만약에 동행명령도 응하지 않으면은 네. 뭐 구치소로 예. 가서라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하. 네. 뭐 저는 뭐 한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다면 나와서라도 본인 생각이라도 제대로 국회의원들 앞에 좀 하면 좋겠는데 근데 지난 상황 보면 그 국회 가는 걸 엄청 싫어했잖아요. 시정 연설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네. 국힘에서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네. 또 김민석 의원과 그분들을 증인 채택을 왜 합니까? 증인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왜 그래서 그러죠? 저희들은 단호히 거부했죠. 그 이거는 사람들이 내란했습니까?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인데. 이해가 안 돼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그거를 이렇게 내란을 어떻게 알고 계엄하는 걸 알았습니까? 이 질문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참.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뭐 예. 가짜 뉴스 아니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아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내란 국조특위 지금 특위에 계시니까요. 네. 또 중요한 일 있으면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연중기획 다시 민주주의에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이종찬 강복회 회장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주소 짚어보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까지 선착순 50분 모시고요. 화면에 나가는 메일이나 휴대폰 번호, 성명, 연락처, 소속, 직함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의 먼데이 뉴스, 영식당, 또 박균택 의원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